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 사진 먼저 한번 보죠. 거지 대장 동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오늘 거지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고전소설 광문사전인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경고, 외모가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못난 거지 광문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야기로 광문을 칭찬함으로써 양반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타고 다니는 차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는 집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결혼도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외적 조건이 절대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조선시대 인물 광문은 신분이 낮고 추한 외모를 가졌지만 정직하고 소탈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박지원이 18세 때 병을 얻어 밤이면 청지기들을 불러 한간의 일들을 들으면서 광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양반까지 사고 파는 조선 후기 현실에서 광문의 이야기를 통해 시인이 있는 생활의 자세와 허욕을 부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박지원의 한문소설 광문사전입니다.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자, 광문은 이 부분이 좀 특별하죠. 거지라는 게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제자가인 재주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 인데 그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죠. 외모는 초라하지만 시인이 있고 인정이 넘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작자가 결국 지향하는 인물상이 이런 인물이겠죠. 일찍이 종로의 저잣거리에 빌어먹고 다녔는데, 자, 종로는 종각이죠. 저잣거리는 종로 거리고요. 빌어먹고 다녔으니까 거짐을 알 수 있죠.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초대하여 패거리 우두머리로 삼았다. 거지 대장이 되었죠. 그래서 소거를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의 우두머리가 된 광문입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자, 이 계절감이 나타나네요. 아주 거지들이 살기 힘든 그런 때죠.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에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참 춥고 배고프죠.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광문은 뭡니까? 이 아이를 보고 우선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을 중시하는 광문의 따뜻한 마음, 인간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자,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자, 이런 원인을 살피지 않고 이 거지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결국 이거는 아이들을 오해했죠. 자,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다. 자,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집주인은 광문을 오해했지만 또 광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 바로 거지 아이들이죠.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 영감님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 저자, 시장거리죠.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옛날부터 이 시장은 많은 소문들이 전해지는 그런 곳이겠지요.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말이 몹시 순박하다. 광문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죠. 여기서 광문의 진실함이 드러난다, 그죠? 누명을 쓰고 쫓겨난 광문입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도둑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 근거는 바로 말이 몹시 순박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했기 때문이지요. 자,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나갔다. 자, 이 부분이 또 특별하죠. 뜬금없는 욕으로 집주인의 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이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자, 집주인은 광문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죠. 바라보는 이 활동을 통해서 광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와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자, 아이들의 어떤 비정한 행동이 나타나고요. 뒤에 광문의 따뜻한 행동과 대조가 되겠죠.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사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묻고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광문의 의로운 행동이죠. 광문의 인정과 의리가 드러나고 집주인이 광문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오해했는데 따뜻한 사람이구나. 자, 아이들과 광문의 대조적 행동을 통해 광문의 의로움을 또 부각하고 있고요. 자, 자신의 처지를 슬퍼서 해서 우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도 이제 숨어있는 문제로 또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위를 물으니, 자, 집주인은 광문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인물입니다. 그 아래에서도 그 광문을 알아보는 인물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했다. 자,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했다. 자, 광문에 대한 집주인의 태도 변화죠. 앞에서 도둑으로 오해를 했는데 또 거적을 빌릴 때만 해도 오해를 했잖아요. 이 집주인은 결국 사람의 외모보다는 됨됨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추천하였다는 뜻입니다.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자, 아마 당시에 개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부자에게 광문을 천거했습니다. 자, 올해는 어느 날 그 부자가 약국 부자죠.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섰다. 아마 전에 뭔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아마 돈이 없어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광문을 의심했죠. 그 광문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죠? 처음에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약국 부자도 아직은 광문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뭐 돈 네가 훔쳤지 하고 버럭 고함이라도 쳤을지도 모르죠. 그 주인도 상당히 신중한 인물입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다. 뭡니까? 광문도 뒤에 나오는데요. 조카가 돈을 가져간 것을 알지 못했죠.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 주인의 심기가 불편함을 느껴서, 그렇지만은 그만두겠다는 말,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또 뭐 이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또 광문은 의연하고 성실한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마.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광문 아저씨일 수도 있겠죠.
자, 약국 보호자의 의심이 풀리는 계기가 되네요. 약국 보호자의 의심을 받는 광문. 자, 약방의 돈 분실 사건이다. 그죠? 자, 이 조카의 이야기로 이 의심이 풀리게 됩니다. 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보호자는 광문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어. 왜냐하면 오해를 했잖아요. 의심을 했으니까요.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나는 약국 주인이고요. 광문을 의심한 자신이고, 장자는 원래 덕망이 높고 경험이 많은 어른인데, 자, 시인이 있는 광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보다 광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하고 사죄했다. 아주 솔직한 사람이네요. 요즘 뭐 잘못을 해놓고 사죄는 그냥 당당하다로 소리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에게로 도로 칭찬을 하고, 자, 입소문이 나는 거죠. 또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칠 만큼 칭찬을 했다. 종실은 임금의 친척이고, 빈객은 귀한 손님이고, 공경 높은 벼슬아치고, 문화는 그런 권세가 있는 집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했다. 자, 결국 광문이 칭찬받을 만큼 지배층, 양반층들이 문화했음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공경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자, 사람의 입에 광문의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요즘 우리 마케팅 중에도 바이럴 마케팅이 있죠. 입소문 활동이다. 그죠?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광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대되었죠. 당시에 서울 안에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동시에 약국의 보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했다. 자, 집주인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결국은 광문의 인품을 알아본 것이죠. 결국 약국의 보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한 이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성했죠. 용서를 빌었잖아요. 외모보다 성품을 알아본 집주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약국의 보자, 멋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자, 약국의 부자에 의해 알려지는 광문. 이때 돈놀이를 하는 자들이 대체로, 돈놀이는 사채업자죠. 아마 당시 사회에서도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채업자들을 이용했겠죠. 머리꽂이, 옥피치,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및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히고서 이런 거는 이제 보석에 해당되는 거죠. 의복, 가재도구는 되었고 집도 되었습니다. 그죠? 전장은 밭 근처에 지은 집입니다. 노복은 사내의 종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잡히고서 돈을 빌려갔다. 그죠?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어주기 마련이었다. 100원 같으면 30원, 50원, 30원에서 50원 사이에서 빌려준다. 이런 뜻이네요. 자,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돈놀이가 퍼진 당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했다. 자, 광문의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돈놀이를 하는 자들이 정말로 계산이 밝잖아요. 은행에 돈 빌리는 거 쉽게 안 빌려주죠. 그런데 광문의 이야기를 하면 다 빌려준다니까 대단하죠. 돈놀이를 하는 자들도 광문을 믿었다. 돈보다 신의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으로 보증을 서주는 광문. 사람들이 믿고 있다. 사람들의 신뢰가 나타나네요.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만 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자, 초라한 외모를 통해 광문의 인품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만석희를 잘하고 철계물을 잘 추었다. 자, 만석희는 인형극이고요. 철계물은 춤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 네 형은 닮은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갈무는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요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요거는 못생긴, 광문의 못생긴 외모로 상대방을 놀리고 욕하는 말입니다. 요 칭찬이 아닙니다. 자, 광문의 외모와 특징이고요. 춤을 잘 추고 인형극을 잘 했네요. 자,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활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싸우다가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보면 막 우습겠죠.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그물고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 신용을 하니, 자, 자신의 희생으로 싸움을 말리는 그런 광문입니다. 자, 사람들을 웃겨서 싸움을 말리는 광문의 재치가 드러납니다.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자, 재치로 싸움을 말리는 광문. 참 광문이 이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옛날에 장가를 가면 상투를 틀었죠. 이거는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소년들의 머리 모양이 있다. 광문은 결혼하지 않았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남녀에 대한 광문의 평등한 가치관이 드러나고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죠. 역지사지라는 한자 성어와 관련이 있겠네요. 자,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당시 사회 남녀 차별 사회였는데 이런 광문은 아주 근대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원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자, 혈혈단신 사고무친이지요. 집을 가져 못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엌에 한 집 문간에서 사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의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호다. 8만호, 한 집에 4명씩 사면 4, 8이 32만 명입니까? 참 요즘과는 차이가 많네요.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자, 일정한 거처가 없는 광문인데요. 물질적 욕망을 초월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광문이지요. 아주 낙천적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권어문의 한거 18곡 등에도 이런 내용을 아마 공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결혼에 대한 광문의 생각과 무력에 얽매이지 않는 광문의 삶입니다. 자, 서울의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광문이 영향이 없는 데가 없네요. 명기는 유명한, 자, 요거는 눌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 명기는 이름난 기생이고요. 광문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값이 못 나갔다. 광문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 그죠? 사람을 보는 안목,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받는 광문입니다. 자, 아래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됩니다. 자, 예전에 공중의 우리마, 전의 별감, 부마도이의 청지기들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소매를 늘어뜨리고, 자, 이거는 우리마는 근위병이고, 전의 별감은 궁궐 호위병이고, 부마도이는 임금의 사위입니다. 그죠? 청지기는 양반집 시중 들른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폼 잡고 운심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운심은 명기겠죠. 유명한 기생이고요.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대로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찾아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운심의 도도한 태도가 나타나네요.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서 설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다. 윗자리에죠. 아마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꺼리낌 없는 광문이거나 이렇죠. 광문이 비록 헤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의기양양했다. 자,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광문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 자, 북상투는 아무렇게 올린 상투입니다. 자, 못난 모습이죠. 그대로의 광문이고 가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다. 실색하여는 얼굴빛이 달라져. 그 외향만으로, 이 사람들은 외향만으로 광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겠죠. 기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심은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지에 맞춰 노프랑나저라 콧노래를 부르자. 자, 가식 없는 광문의 행동이죠. 뭐 춤은 앞에서 잘 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문이 인형극과 춤을 잘 춘다고 했습니다.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운심이 감동했네요. 광문의 행동에 감동한 운심의 춤이고요.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그래도 이 인물들도 괜찮은 인물이다, 그죠? 이렇게 광문과 다시 벗이 되었으니까 광문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벗이 되었다. 자, 도단 운심의 마음을 움직인 광문. 자,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광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 갈래는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이고요. 풍자는 비꼰다는 뜻이죠. 성격은 풍자적, 사실적, 비판적. 당시의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주제는 신이 있는 생활 자세와 허욕을 부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추구이고요. 정직하고 신이 있는 삶에 대한 예찬입니다. 전부 광문 같은 사람이 살면 세상은 아름답겠지요. 자,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고요. 자, 특징, 서술의 초점은 광문의 인품, 일화를 사부 형식으로 나열했고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거지 주인공의 인품을 예찬함으로써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광문을 칭찬함으로써 양반을 풍자하고 있죠. 양반 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표출된 새로운 인간형, 바로 광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자인데요. 자, 광문은 못생기고 신분이 전하지만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고요. 집주인은 광문의 인간됨을 알아보고 광문을 약국부자에게 소개하죠. 약국부자는 사려 깊은 인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광문을 칭찬하는 인물입니다. 자, 운심은 이름난 기생으로 광문의 가식 없는 모습에 공감하는 인물입니다. 자, 좌상은 그 모습을 보고 광문을 무시하다가 광문의 참모습을 보고 벗이 됩니다. 자, 광문 같은 사람이 필요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답을 찾지 말고요.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오늘 박지원의 광문사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